18장에 자신의 스와트 분석하는 법, 예전에 상담했던 선수를 잠깐 소개할까 한다. 미시간 대회에 그녀는 내가 부정적인 자기대화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에 갇힌 데다가 자신감까지 부족하여 힘들어해서 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선수가 통계나 수상 경력을 보면 이미 실력을 증명한 최고의 선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단점을 찾는 데 집착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착의 뿌리를 열심히 찾았다. 왜 그녀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면은 외면한 채 부정적인 면만 보려 할까? 라는 말했다. 자책은 효과가 없어. 내 사명이 비참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면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나도록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녀의 과거에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훌륭한 부모님과 놀라울 만큼 지지해주는 코치들이 절비한 동화책 같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다. 좋아, 이런 스와트를 분석할 시간이 된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라고 그녀가 물었다. 스와트, 내 강점, 그 약점을 살펴볼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거고, 다음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기회와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스와트라는 것은 강점, 스트렝스, 그 다음에 위크니스, 스트렝스, 위크니스, 그 다음에 기회, 오퍼추니티, 그 다음에 위협이라 스리트, 방해가 되는 위협을 생각해야 해. 스와트는 내가 누구인지 전문가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할 공부인 동시에 또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이지. 나는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가운데에 수직선을 그린 뒤에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수평선을 그려서 페이지를 4등분으로 나누게 했다. 상단 왼쪽에는 강점을 의미하는 대문자의 수를 쓰고 그 위에 자신의 기술과 좋은 태도, 자신이 남들에게 보였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행동을 쓰게 했다. 상단 오른쪽에는 약점을 의미하는 W를 썼고 그 위에 아직 갖추지 못한 기술, 그다지 좋지 못했던 태도, 분명히 효과가 없었던 행동을 쓰게 했다. 하단 왼쪽은 키를 의미하는 O를 쓰고 자신이 이미 거쳐간 네트워크, 그녀의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이 놓인 유리한 상황을 쓰게 했다. 마지막으로 하단 오른쪽에는 위협을 의미하는 T를 쓰고 이성적인 자유가 되는 길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힘과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장애물을 쓰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각 카테고리의 목록을 나열하게 했다. 예상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적는 데 힘들어하는 반면에 약점은 신나게 써내렸다. 자기 삶의 기회와 위협을 싣고자는 것은 평균 이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집중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강점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전체 과정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말했다.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세 명에게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신의 스와트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스와트,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추니티, 스리트. 그들이 바라본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목록으로만 사면을 채워들어겠다. 나는 그녀에게 포장하지 않는 그대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되 동시에 그녀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신중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우리는 이대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녀는 어머니와 수석 코치를 선택했다.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두 명이 그녀를 대신해서 작성한 스와트를 봤을 때 나는 그들이 각자 그린 초상화가 어찌나 비슷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강점을 무시한 채 그들이 작성한 약점에만 집중하며 바로 그래 그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맞장구를 쳤다. 또한 그들이 지적한 약점을 읽으며 차례대로 인정했다. 그 말은 코치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 내가 말했다. 이제 강점으로 돌아보자. 어머니라는 코치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썼지? 그녀는 강점을 소리내어서 읽지도 못했다. 두 분은 뭔가 써야 하는 나법공으로 썼나봐요. 그래서 지어낸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흥미롭지 않니? 둘이 같은 걸 지어내는 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네 생각에는 어머니란 코치가 이 모든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지만 진정한 강점을 생각해내는 데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말이니?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두분은 나를 아끼시니까 강점을 빈 채로 남겨둘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서 종이를 빼앗았다. 너는 그걸 누가 작성했던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그들이 어떤 강점을 썼든지 그 강점이 얼마나 일치하든 간에 그래서 나는 내 말이 더는 수긍하지 못할 것 같아. 그녀는 나를 빤히 보기만 했다. 나는 말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뭐가 믿든지 아니면 둘 다 전혀 믿지 않든지 뭘 선택할래? 그녀의 선택에 따라서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에 대처해야 했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발견해야 했다. 나는 다른 면담자들에게도 스와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직무 연수를 위해서 미시간 경영대학원으로 돌아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였다. 경영계의 몸담은 사람이라면 사업에 적용하는 스와트 분석에 이미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사업의 관점으로 자신을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기회와 그 길에 놓인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아보자. 결국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의 사업자라면 누가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을까? 자신의 삶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할 때 스와트를 이용하면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저 스테이트 정치인의 보좌관이었던 한 젊은이가 기억이 난다. 그는 자신을 해고한 상사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서 스와트 분석을 내봤다. 당시에는 그에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는 그들의 성격과 그들이 자신에게 진심이었음을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들의 전한 스와트를 함께 살펴봤을 때 그 비평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통일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남자가 솔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얼마나 진지했는지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이 비관적인 자기 평가 도구를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다만 비판적인 자기 평가 도구로 해서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태도와 혼동하지 말자.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보지 못했던 젊은 여성처럼 말이다. 페이지를 같은 크기의 4분면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솔직해지고 성공을 위한 기회와 극복해야 할 위협을 계속 찾아라. 그 이유가 간단하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계속 찾아내면 된다. 당연히 이 도구가 낼 통찰력에 깜짝 놀랄 것이다. 가까운 지인 두세 명에게 정직한 의견을 구한다면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놀랄 것이다. 자,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나의 감정, 나의 약점, 기회, 위협. 자, 이제 19장에서 집중하고 개선하고 유지하라. 금요일 아침이었다. 한 청년 그룹의 강연하러 145km나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가던 중이었다. 모두 고위험군으로 불리던 청년들로 12살에서 18살 사이였다. 대부분 약물과 알코올을 함용한 환경에 처한 결손가정 출신이었다. 대다수는 교도소 같은 사법시설을 이미 거쳤고 다시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았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들이 이 내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한순간에 우등성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내 진심이 전해진다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나는 한 주를 돌아보았다. 월요일 아침에는 성과가 뛰어난 운동선수 그룹을 만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거머쥐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다. 월요일 오후에는 한 토론 그룹에서 초대 연설자로 강연했다. 참여중은 주요 도시의 시장, 공립학교의 관리자, 몇몇 대기업의 이사진들, 박사, 사회학자, 정신과 의사,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운동가, 몇몇 종교 및 공제단체의 지도자들이었다. 화요일 아침에는 한 대학 운동팀을 만나서 내셔널 챔피언십 준비를 도왔다. 오후에는 4가지 종목의 선수들과 개별 상담을 했다. 저녁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청년 몇 명을 데려갔다. 그들에게 자신의 정신과 결정, 자신의 감정, 궁극적으로는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맞닥뜨릴 운명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직원 관리하기라는
주지로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의 관리자들을 교육했다. 목요일 오전에는 최고의 성과를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게 선수들을 교육을 상담했고 한 선수가 잠재적인 식이장애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도왔다. 우울증을 겪는 한 운동선수를 만나 우울증이 가끔 발생하는 문제인지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걱정이 가득한 부모님과 힘들어하는 코치 애들을 만난 후 오전 일과를 마무리했다. 목요일 오후에는 메타 클리닉에서 중독을 치료적인 그룹을 만나서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목요일까지 일정은 그랬다. 금요일 아침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한 줄을 들어보며 내가 했던 회의와 면담, 강연을 떠올려보니 보편적인 진리와 같은 한 가지 공통 주제가 있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교도소 수감자든 회복적인 중독자든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는 운동선수든 내셔널 타이틀을 위해서 경쟁하는 선수든 대기업의 경영인이나 이사회 임원이든 학교 관리자 혹은 사장이든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했다. 그들은 자기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했다. 단어가 약간 다르고 누군가에는 좀 더 절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본 메시지는 똑같다.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모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더 낫게 하고 싶다면 일단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도 그 성과를 유지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중하라, 개선하라, 유지하라. 나는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주위에 내가 만난 사람과 그들의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보게 했다. 그들의 재판을 몇 번이나 받았던,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견뎠던, 얼마나 아찔한 성공이나 비참한 실패를 겪었던 모두 자기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수감자와 중독자, 운동선수나 CEO는 자마다 같은 두려움과 자기의심에 직면했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의 공통점이다. 집중하라, 개선하라, 유지하라. 첫 단계인 집중하라는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종종 간과한다. 그래,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원하지. 누군가 안 그러겠어?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 이전까지 자신을 멈추고 제대로 해보자.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게 중요한 건 뭘까? 나는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을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지금 당장 집중하라. 꼭 필요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라. 좋다. 이제 해냈으면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자. 수업에서, 집에서, 연인관계에서, 직장에서, 여가에서 한 번에 하나씩 변화를 만들고 개선하라. 계속 노력하라. 오늘도 내일도 절대 멈추지 마라. 꾸준한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변화와 절정과 성과를 유지하라. 이렇게 해낸다면 장담하건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없다. 집중, 개선, 유지. 이것이 우리를 다음 레벨로 데려가고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역경을 극복하고 상처나 또 중독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교도소에서 멀어지고 학교에서 또 돌아오고 경력을 쌓고 소득을 늘려가고 스스로 세운 목표는 무엇이든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삶을 바꿀 것이다. 집중하라, 개선하라, 유지하라. 그렇게 했네요. 자, 정어는 조너선 사롭스키, 미시간 조너선 스루, 그리고 몇몇 운동선수에 영향을 미친 또 그리고 또 자선운용 설립자 CEO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몰랐겠지만 당신이 이미 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나는 NIV에서 태어났고 평생 미시간 대학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알려진 미시간 대학의 일부가 된 덕분에 우정, 성공과 실패, 드라마 등 다양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 관심은 계속 미시간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스포츠로 영향에 있었다. 그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그레그 하드를 보는데
특히 톰 브리와 나는 인터뷰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면 저 아래에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저희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다. 나는 수년간 그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롤모델과 가까울수록 깊이 파고들수록 결국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가짜 우상이 약간 지겨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레그 하드는 알면 알수록 그를 꼭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좋지 않은 행사에 참석했다. 내가 늘 그레그 하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던 친구가 그레그가 그 행사에 온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끝내고 있을 즈음에 그에게 다가서 어깨동무를 하자 그는 당신은 대체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이 내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경영자로서 코치로서 리더로서 친구로서 매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 내 삶을 바꿔 나왔습니다. 미시간 대학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서 롤모델이자 멘토로서 영감을 주신 데 감사드리고 고비를 앞둔 학생들이 성취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수에 던진 조약들처럼 당신의 파고여가는 대학을 넘어 100만 명의 미시간 대학 동창생에게 퍼졌습니다. 당신이 바꿔놓은 삶에서 그들은 파고여가는 계속 퍼져나가서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긍정과 변화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중을 도왔습니다. 리더와 최고가 되어라. 표가 미시간의 상징인데 그레가들은 내가 만난 누구보다도 그 상징을 잘 보여준다. 나는 몇 년간 코칭에 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코칭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집착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는 1%의 변화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삶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술은 과정 없이 한 사람의 관점과 태도에 또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 그 작은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연습하게 한 다음에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데즈몬드 하워드가 팀을 떠나고 싶었던 선수에게 하이저인 트로피를 받게 되는지를 보라. 어떻게 톰 브레디가 낙담해서 집에 가려 했던 사건 선수에게 풋볼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가를 보라. 그들은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생기는 미묘한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는 변화를 가능케 한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다. 게임이 끝나고 우리는 점수판을 본다. 게임이 끝나고 점수판을 본다. 게임이 끝나고 점수판을 본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는지 혹은 지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항상 쉽지만 않다. 우리 업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판이다. 나도한테는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다라는 바보 같은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던 사람이다. 이제는 그것이 올바른 점수판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리고는 내 삶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일깨워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어주고 온전히 관심을 쏟고 매 순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낙천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데 똘똘 뭉쳐야만 한다. 내가 이기고 상대방은 지내는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반드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낸 세상이 될 필요는 없다. 모두 이길 수 있다. 그래가 그르치던 바와 같이 모두가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곁에 있어 준다면 보스캠 베클러가 말한 대로 팀의 단결이 전부인 상황에 톰 브레디와 데즈먼드 하워드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팀과 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메시지는 스포츠를 넘어서 가족관계든 결혼생활이든 사업이나 국가에서든 삶의 모든 면에 아주 매우 깊이 뿌리 박힌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